그래서 우리 수업 때 쓰는 거, 수업 때 하나 쓰는 거는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써야 될 문제를 내가 이제 매번 지정을 해줄 거니까 되는 만큼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숙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얘네들이 스스로 좀 더 이렇게 좀 실전 연습을 해본다 라는 생각으로 좀 써보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쓰는 거는 시간 관리를 좀 해요. 시간 관리. 그래서 입시 논술에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소화해야 될 분량이 얼추 있거든. 보통 1시간에 800자 내외, 좀 많으면 한 1000자까지 이렇게 시간 안에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쓸 때도 시간을 재면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쭉 써야 돼. 쓰다가 중간에 뭐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쓰거나 밥 먹고 와서 쓰거나 이제 그렇게 쓰면은 별로 효과가 없고, 딱 시간 재고서 스타트 해가지고 뭐 1시간이면 1시간. 그래서 내가 문제 내줄 때 이 정도 분량은 뭐 1시간짜리다. 뭐 1시간 30분 정도에 써야 된다. 요거 시간을 얘기를 해줄 테니까 시간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해야지. 실전처럼 이제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지. 자, 31페이지 배터리 때 문제. 자, 계열 공통 문제부터 한번 보자. 지문 가를 바탕으로 지문 나에서 지적할 수 있는 연구윤리 문제를 찾아 설명하시오. 연구윤리 문제. 자, 주제는 연구윤리. 자, 연구윤리. 너네도 내년에 대학을 가서 뭔가 이제 연구를 하겠지. 뭐 이렇게 본격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조그만 뭐 소논문 같은 걸 써보기도 할 거고, 그다음에 뭐 레포트 같은 경우도 뭐 작은 연구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막 되게 뭐 베껴서 쓴다거나 뭐 이렇게 좀 적당하게 이렇게 짜집기를 쓴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 사실 연구윤리 문제가 종종 신문에 이제 등장을 해. 최근에 그 소설가 신경숙 씨, 뭐 대표적인 소설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표절 논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연구자한테만 그런 윤리가 요구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창작자, 예술적인 어떤 창작자들도 그런 창작에 따른 지켜야 될 윤리라는 게 있는 건데, 뭐 편한 자리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연구자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윤리가 무엇이 있느냐? 뭐 예를 들면 이제 예비 연구자인 거지 너네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주제를 한번 좀 다뤄보자. 아마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2004년인가 5년인가 황우석 박사의 연구가 정말 한국 사회를 이제 뒤흔든 적이 있었지. 그래서 한국 사회 향후 뭐 몇십 년을 먹여 살릴 것이다 라고 했던 줄기세포 연구가 결과적으로는 연구에 이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지. 그래서 사실 황우석 박사를 막 붕 띄웠던 것도 언론이고,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서 그 경제적인 효과나 막 이런 식으로만 이제 막 그 과대 포장했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허위로 드러나면서 정말 사회적인 약간 이제 정신적인 혼란, 뭐 공백, 뭐 이런 것들을 겪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주제라는 게 사실 이제 그런 시사적인 문제하고도 좀 연관이 될 것 같아. 자, 여기서는 가제시문에서는 연구윤리에 대해서 몇 가지 주요 개념들이 소개가 돼 있고, 나제시문에는 그러한 연구윤리가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사례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에서 나와 있는 어떤 연구윤리 개념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고, 그 개념을 적용해서 나의 사례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지적해내는 거고, 좀 이따 가톨릭 때 그 채점 기준이라는 그 출제 의도 이걸 좀 볼 텐데, 가톨릭 때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가급적이면은 여러 개념을 적용해서 써주는 게 좀 바람직해. 좀 이 득점 요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연구윤리가 가제시문에 여러 개가 나오면은 그거를 가급적이면 여러 개를 적용해서 나에서 이제 사례를 찾아서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이 가톨릭 때 문제를 쓰는 주요 요령이다. 지난주에 이제 그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자, 가제시문 보자.
자, 최근 들어와 연구자의 윤리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 이때 충실성은 연구자가 지녀야 할 중요한 윤리적 덕목으로 거론된다. 자, 연구윤리로서의 충실성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정직성, 다른 하나는 완전함. 자, 완전함이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심함과 정확성이 필요함을 뜻한다. 그리고 따라서 충실성은 연구자로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 그대로 밝혀야 하는 지적 정직성. 이거 이제 좀 뭐 꺽쇠로 표시해가지고 좀 구분해야겠지. 그다음에 연구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불상사를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심성. 이것도 표시를 좀 하고, 기만행위와 위조 금지, 연구 대상 및 동료 연구자들을 존중하는 태도 등을 함축하고 있다. 자, 이러한 충실성은 궁극적으로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고 있다. 자, 가제신문에서는 말 그대로 연구 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충실성을 좀 두 개로 좀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정직성과 완전함. 정직성, 완전함. 정직성이라는 거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밝혀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 인성이 정직하냐면 그런 거라기보다는 지적인 측면에서 뭐 사실관계, 자기가 발견한 팩트를 뭐 다르게 좀 바꿔서 활용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밝혀야 된다. 정직성, 말 그대로 지적 정직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완전함에는 기술적인 조심성,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를 하고 다 감안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들 중에 뭐 좀 서투르게 좀 제대로 변수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거나 그랬을 때 사실 연구 결과가 굉장히 왜곡돼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에서,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조심성, 기술적 조심성을 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뭐 기만 행위와 이제 위조 금지 뭐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동료를 존중하는 태도. 그러니까 동료를 존중하는 태도라는 것도 뭐 인간적으로 존중하자가 아니라 동료의 의견을 연구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변수로 감안을 해서 충분히 좀 이 연구 수행 과정에서 고려를 좀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지. 그래서 크게 보면은 지적인 정직성, 그 다음에 기술적인 조심성, 여기다가 뭐 동료를 존중하는 태도, 그것도 뭐 이 연구 내용의 어떤 완전함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동료 존중. 자, 이런 정도의 개념을 활용해서 나제신의 사례에 이제 적용해서 쓰는 건데, 자, 사례를 보면은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제 나사, 미 항공 우주국인가? 그래서 우주선을 만들어서 이제 발사해서 말 그대로 이제 우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우주 개척을 하고 이제 그런 이 기관이잖아. 여기서 이제 우주선에 들어갈 부품, 오링이라고 해서 오링, 이게 동그랗게 생긴 고무 패킹 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 기체 같은 게 새지 못하도록 해주는 그런 부품인데,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문단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자, 77년 첫 번째 실험에서 나사와 마샬 우주연구센터 엔지니어들이 설계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지만 디오콜 회사 엔지니어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설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영지야? 이거 뭐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하면 좋을까? 동료 의견 뭐 동료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조심성이 없었던 거지. 어떤 설계상의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반영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지. 자, 그 다음 문단. 자, 챌린저가 발사되는 날 아침 화씨 40도 이하였는데 기온이 당시까지 화씨 60도 이하에서는 오링을 직접 실험해 본 적이 없었다. 자, 그러니까는 여러 온도의 가능성을 살펴서 미리 좀 실험을 했어야 되는데
발사한 날은 화씨 40도 이하였어.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오링 실험을 화씨 60도 이하에서는 해보지 않은 거지. 이건 무슨 연구윤리 위반이야? 역시나 기술적 조심성이 없었던 거지.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발사 하루 전날 몇몇 엔지니어들이 오링의 유연성 때문에 챌린저 발사 연기를 제안을 했었어. 그런데 디오콜 회사 엔지니어들은 발사를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하고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자, 오링의 유연성을 문제 삼아서 발사 연기를 제안했는데 그냥 발사에 이제 동의한 거지. 그거는 어쨌든 뭐 동료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서 사실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지. 뭐 발사를 연기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책임 문제가 발생을 하고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런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지적 정치성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를 꼽아서 지적 정치성과 기술적 조심성, 그다음에 뭐 동료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연구 윤리 내용과 좀 연결해서 쓸 수 있을 거야. 자, 이런 거 쓸 때 내용을 좀 체계적으로 좀 구분해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쭉 늘어서 써놓으면은 읽기가 좀 힘들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첫째,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첫째, 뭐 지적 정직성의 문제이다. 그러면서 문제 제기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발사 연기를 하지 않고 발사에 동의를 했다거나, 그다음에 두 번째, 기술적 조심성의 문제이다. 그렇게 해놓고서 그것은 뭐 화씨 60도 이하에서 실험을 안 했다거나 설계 결함 문제 제기가 들어왔을 때 무시해 버렸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술을 할 때도 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이게 좀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쓰면 훨씬 읽기가 좋거든. 그렇지 않고 그냥 쭉 내용을 쭉 그냥 나열해 놓으면은 사실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읽을 때 눈에 잘 띄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읽는 사람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글의 수준을 좀 높이는 거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 예를 들면 이제 연주는 되게 그런 걸 잘 썼어요 이번에. 첫째, 뭐 둘째, 뭐 이렇게 썼는데 예를 들면 필명에도 비슷한 얘기를 썼거든. 근데 그런 구분 없이 쭉 흘려서 쓰다 보니까 읽기가 이제 힘든 거지.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정리하더라도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는 거. 사실 이제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한 거지. 자, 이 계열 공통 문제 관련해 가지고 혹시 질문?